시쿵 시즌4는 시의 테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해 역시 한 두 주 남았나요? 왠지 바쁘고 해야 할 일을 서둘러 해야 할 것 같은 한 해의 끝자락 무렵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고요하게 침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겨울이 오면 많은 동식물들이 겨울잠에 들어간다는 것. 해석에 따라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물은 물론이고 나무들, 또 씨앗을 남기고 시들어버린 꽃들, 어디 생물들 뿐이겠습니까? 요즘 코로나다, 오미크론이다. 우리들의 생각도 움츠러들어서 겨울잠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겨울에 시를 나누고 문학으로 삶의 얘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죠.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지낸 사람이라면 윤동주의 시를 읽고 김소월의 시를 읽고 꿈꾸고 설레어보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시를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꿈에 젖어보기도 하고 아련해 보기도 하고, 시 한 편에 내 그 청춘의 고뇌와 지순한 사랑, 인생에 대한 동경과 삶에 대한 고민, 막연함 등으로 지냈던 시절, 가끔씩 그 감성의 시대가 그리워지는 것은 나뿐만은 아닐 거예요. 이민의 삶이 바쁘고 힘들어도 마음 끝자락 어딘가에는 순수했던 시간이 아직도 먼지 속에 묻혀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누렇게 바랜 시집 한 권을 살포시 펴보는 마음으로, 냉랭한 방에 장작을 지피는 마음으로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시로 세상을 함께 건너가는 시쿵 막 열겠습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시쿵 시즌4는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같은 주제별로 한 달씩 나누어서 해설과 더불어서 시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시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좀 무겁더라도 의식 있는 시에 비중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꼭 시를 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문학인들만 듣는 방송이 아니니까요. 동포 여러분들에게 시로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아름다운 한국 시를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쉽고 소통이 금세 되는 그런 시를 고르려고 노력합니다. 읽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시는 보통 서정성이 있는 시들이에요. 요즘 현대시가 여러모로 변형되다 보니까 그 소통의 문제가 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국시가 멀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될 수 있으면 쉬운 시,
그렇지만 좋은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 이 한 달은 시간에 관한 테마의 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시는요. 박인환 시인의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입니다.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잊혀져 가는 것들, 추억이 조금은 허무하게 느껴지는 시입니다. 시간에 대한 애상, 흘러간 것들에 대한 상실감, 그런 것들이 참 세월을 무상하게 만드는 시예요. 세월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시는 첫연부터 가슴에 남는 그 상실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함께 했던 잊지 못할 추억을 독백체로 담담한 어조로 노래하기 시작하죠. 다음 연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그런데 이 시가 정말 작품인 것은요. 노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그 추억의 장소로 함께 데려가 준다는 거예요. 시인 자신의 사랑과 추억을 노래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랑, 이별, 추억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좋은 시거든요. 우리 모두의 사연이 되게 하는 것. 시간은 저만치 흘러서 만날 수 없는 시간에 와 있지만 사랑의, 추억의 장소로 우리를 생생하게 데려가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식계입니다.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또 촉각적인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과거가 바로 현실이 된 것 같은 마음으로 상실의 슬픔을 비장하게 노래합니다. 마지막 연이죠.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이 마지막 연에서요. 분위기를 압도하는 것은요. 서늘한이라는 형용사 같습니다. 만약에요. 마지막 식기가요. 내 뜨거운 가슴에 있네 라고 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시적인 효과를 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서늘한 가슴에 있네. 서늘한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상실의 슬픔을 비장하고 오한이 떨리도록 그립게 만들잖아요. 이 시는 노래로도 발표가 돼서 박인희 씨가 노래를 했죠 아마. 한때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은 시입니다. 낭만의 정수라고 해도 무리가 아닌 시인데요. 그 시절 한국전쟁이 3년간이나 계속됐었는데요. 도시가 얼마나 폐허가 되었겠나요.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철저하게 상호 무관심한 어찌 보면 먹고 살기 힘든 처절한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한 황폐한 분위기에서 시인은 서늘하리만치 애절한 사랑시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유리창밖 가로등, 그늘의 밤, 또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벤치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황폐해가는 전쟁 후 도시적 분위기의 시대여서 그런지 더 애틋한 사랑 노래로 들려요. 촉촉한 서정성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순수한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시기도 하고요. 이 시는
그 시대의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연인을 잃고 혹은 살아있는 사람과 이별했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적신 모더니즘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화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가 탄생된 배경이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박윤환 시인을 집중 소개하면서 방송에서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시는 1956년 이른 봄 저녁이었어요. 경상도 집이라는 술집에서 문인들이 또 예술인들이 모여 앉아서 담소하면서 생긴 시입니다. 박인환, 이진섭, 송지영, 영화배우이자 가수죠. 나혜심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술이 몇 차례 들어가자 나혜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던 거예요. 나혜심 씨가 좀째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박인환이 즉석에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넘겨다 보고 있던 이진섭이 그 즉석에서 작곡을 했고요. 나혜심 씨가 흥얼흥얼 콧노래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깨어진 유리창과 목로 주점과도 같은 초라한 술집에서 즉흥적으로 탄생한 시가 오늘까지 너무도 유명하게 불려지고 있는 세월이 가면이기도 합니다. 박인환 시인 하면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로 시작하는 목마와 숙녀 그 시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월이 가면 이 시는 두고두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불려지는 시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세월은 사랑과 시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박인환 시인은 김수영 시인과 더불어서 한국 모더니즘 시인의 대표 시인이기도 해요. 한국 모더니즘의 좀 숨은 면을 말하기 위해서는 박인환 시인을 거론해야 할 정도로 모더니즘의 진수인 시인입니다. 박인환 시인과 김수영 시인과의 관계는 또 재미있는 그 문학적 사실적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세월이 가면 이 시를 쓴 박윤환 시인은요. 1926년 인제에서 출생했습니다. 경성 제1고보를 거쳐서 평양 의전을 중퇴했어요. 의사가 되실 분이 시인이 되신 거죠. 1946년 거리를 발표하면서 등단했고요. 1947년부터 경향신문 기자로 그 시대에 미국을 시찰하기도 했고 1949년 동인그룹 후반기를 발족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1949년 5인 합동 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발간했고요. 1955년 박인환 시선집을 발간했습니다. 1956년 30살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1976년에 유고 시집 목마와 숙녀가 간행되기도 했죠.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이라는 식귀처럼 세월의 무상함. 그러나 과거였던 과거와 현지 미래, 시간을 지배하는 사랑을 노래한 박윤환 시인의 이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가 있는가 하면요. 과거를 버리지 못한 인간의 한계, 과거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시가 또 있습니다. 저의 자작시이기도 한데요.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어떤 분들은 김은자 시인의 자작시도 소개해 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시를 소개한다는 것이 편한 일은 아니라서요. 또 시집으로 제 시가 나와 있으니까 읽으시는 분들은 또 읽으시고요. 그런 마음에서 굳이 내 시까지 해서 소개하지 않았었는데요. 우연히 이 시를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보면서 이 시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아주 오래전에 15년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저의 초창기 시인데요. 친지 가족과 롱아일랜드 해변을 갔다가 바닷가에서 자갈을 주워오게 되면서 썼던 시입니다.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낭송은 제가 하겠습니다.
속의 자갈. 김은자. 언제 주었을까? 병 속의 자갈들을 면면이 부딪혀도 아프지 않을 동그라미가 마모된 시간 속에 남아있네. 돌을 주우며 다짐했던 부서진 조각들. 뚜껑을 닫은 채 살아왔네. 동그라미는 찔려도 굴러갈 바퀴. 먼지 틈새로 유연하게 세상을 내다보네. 뚜껑 열면 흩어질까? 구겨진 물결이 일어나 또렷한 강길을 따라가도 옛사람은 없네. 투명한 유리병 속, 차라리 그 속이 고요할까? 시간의 흐름, 흘러간 세월이 흘러간 것만은 아니다. 인간에게는 기억이라는 시간을 멈추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쓴 시입니다.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언제 주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면면이 부딪혀도 아프지 않을 동그라미로 남아서 내 안에 남은 부서진 조각들을 뚜껑을 닫은 채 살아온 시간, 그 세월 다들 있을 것 같습니다. 주워온 유리병 속의 조약돌을 보면서 인내의 세월을 속으로 남은 상처를 보이지 않으면서 잔잔하게 펼쳐 보여주었다라고 평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시는 정말 이 살아온 시간, 상처, 그런 것들을 유리병 속이라는 제3을 통해서 마치 제3자처럼 관조하듯이 노래한 시입니다. 언제 주었을까? 병 속의 자갈들을 면면이 부딪혀도 아프지 않을 동그라미가 마모된 시간 속에 남아있네. 이 첫 행은요, 유리병 속에 있는 자갈들, 하나같이 모가난 것이 아니라 동그란 돌들이 마치 시간이 마모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원망도 미움 같은 것도 마모되어 버리고 수그러들고 이해가 되고 둥근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바닷가의 돌들이 둥근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물결에 구르고 시간에 구르다 보면 동그라지잖아요. 둥글다는 것은 세월에 지나왔고 마모되었다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연이죠. 돌을 주우며 다짐했던 부서진 조각들. 뚜껑을 닫은 채 살아왔네. 동그라미는 찔려도 굴러갈 바퀴. 먼지 틈새로 유연하게 세상을 내다보네. 언제부터인지 저는 우리네 삶이라는 것이 돌을 주어서 유리병 속에 넣고 뚜껑을 닫고 살아온 그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찔려도 찢겨도 살 수밖에 없는, 굴러갈 수밖에 없는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아줌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륜이 흐린 세상을, 먼지 쌓인 세상을 병 속에서 밖을 내다보는 자갈돌들처럼 유연하게 내다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연입니다. 뚜껑을 열면 흩어질까? 구겨진 물결이 일어나
또렷한 강길을 따라가도 옛 사람은 없네. 기억의 한계, 추억의 한계에 대해서 논한 구절입니다. 병 속의 자갈이 뚜껑을 열어서 풀어헤친다 해도 그 옛날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겠나요? 그 바다를 분명 기억하고 파도 소리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 그 물결이, 그 파도가 자갈을 적실 수 있겠느냐고요. 그 바다를 거닐던 사람들, 연인들, 아이들, 모래성을 쌌던 아이들, 이제 모두 그때의 사람이 아닐 겁니다. 분명 그때를 기억하지만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거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옛 모습 없는 거죠. 달라진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속이 참 시끄러워집니다. 세월의 무상함, 인간의 유한성, 과거지만 현실이 되는 것 같은 창란의 허망함,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이 시에서 저는 마지막 시기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투명한 유리병 속, 차라리 그 속이 고요할까. 그러게요. 유리병 속에 갇혀있던 자갈처럼 한 어떤 순간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어떤 변화도 거부하고 자신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변화 많은 세상보다 어쩜 고요할지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리병 속에서 과거가 현재를, 언젠가는 또 미래를 바라볼 테니까요. 이 시는 제가 쓰고도 오래 잊어버렸던 시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많이 올려놓았는데요. 이 시를 보면 저도 내가 이런 시를 썼었구나 하기도 해요. 시간이라는 것이 흘려보내면 정처 없지만 시간을 품고 이쪽 저쪽을 바라보면서 살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를 쓴 김은자 시인은요,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시간에 관한 두 편의 시를 소개하고 나누는 동안에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날인데요.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읽으면 좋은 시, 크리스마스면 생각나는 시를 소개하는 크리스마스 스페셜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애청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두 편의 시를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병 속의 자갈 같은 시간처럼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으로 박인희의 세월이 가면을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 지금 그 사람 이름